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호기심이 청춘을 부른답니다. 여러분 청춘을 누리고 싶은가요? 네. 그럼 호기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권위자들 말씀은 청춘을 누리려고 하면 호기심,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노년에도, 시니어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호기심을 누려 청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머로 한번 웃는 삼행시. 나그네로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좀 띄워봐 주세요. 나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유머의 기본은 삼행시입니다. 실상. 네, 삼행시로 해가지고 유머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호기심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청춘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여자들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 은큼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해. 근데 두 번째가, 첫 번째 돈이 많아야 돼. 두 번째 뭘까? 두 번째는 명이 짧아야 돼.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쁜 여자. 이쁜 여자. 이쁘고 착한 여자. 근데 이쁘고 착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상이에요. 예. 자, 그럼 이쁜 여자가 요새 젊은 친구들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면 이쁜 여자들하고 사귀는 게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가. 그럼 안 이쁘면? 오래. 아예 못 가.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송혜 선생님입니다. 송혜 선생님이에요. 왜 송혜 선생님일까?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 얼마 전에 모 은행에서 1년에 연봉 한 3억을 벌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전국 노래자랑 가면 한 번 출연하는데 600에서 1000 정도 벌잖아요. 예, 많이 벌어. 그런데 왜 좋아할까? 집에 안 들어가잖아. 자, 송혜 선생님이라 한번 삼행시 한번 유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송혜 선생님이 목욕탕을 갔어요. 그럼 어떤 송혜가 될까? 아니지. 뽀송해가 되지. 네, 뽀송해. 자, 그럼 송혜 선생님이 교회나 성당을 갔다. 그럼 어떤 송혜가 될까? 찬송혜가 됩니다. 네, 찬송혜가 됩니다. 자, 근데 송혜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BMW라는 차를 타고 다녀요. BMW. B가 뭐예요? B,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W, 워킹, 걷죠. 그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 많은데도 대중교통이라고 서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시민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자, 그럼 송혜 선생님 본의 아니게 방송국에 갔는데 시간이 급해. 그래가지고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건넜어. 그러면 무슨 송혜가 될까? 재송혜가 되지. 자, 이 대목에서 묻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주제가는 뭘까요? 아까도 나왔어. 아리송혜예요. 네, 송혜 선생님은 늘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분은 웃어서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체력이 또 받쳐주니까 현역 94세인데 하나 더 유머로 합니다. 송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대타 MC가 이렇게 받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니까 한 작곡가인데 한 3, 4, 5세 되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30년, 40년은 보장을 받잖아요. 자기가 큰 하자가 없으면. 최고의 직장을 잡을 뻔했는데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실 생각을 해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체력이 국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익장을 좀 내세우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100세 세대가 됐어요. 그죠? 100세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의 누구냐면 시바타 도요라는 그 여자분은 103세까지 한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을 해서 시집을 냈잖아요. 약해지지 마. 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90세에, 그러니까 쉽게 그분은 이제 제가 방문해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 시를 쓰기 시작해서 90세에 시작해서 98세인가에 시집을 냈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제가 그것도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호기심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에 그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샤갈이라는 사람. 이분도 103세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80세에 예를 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호기심이 많냐면 80세에 복지관에서 친구가 마침 왔으면 친구가 같이 우리로 얘기하면 장기를 같이 이렇게 뒀는데 그 친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8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80세에 이렇게 그냥 유유자자가 그 친구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등산도 가고 그러던 분인데 그림을 80세 동안 그려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권유를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자꾸 지도를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 주는데 이 해리 리버만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저한테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림이 완벽하다는 거지. 80세가 돼서 처음 붓을 잡았는데 그 자기 밑바닥에 있던 그 기질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3세까지 되는 동안 개인전도 많이 하고 그림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밝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샤갈이 돼버린 거야. 뒤늦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니어가 돼서 전반전 30년 동안은 공부하고 30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머지 60 이후 은퇴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때도 호기심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은 거죠. 쭉 하니까 세계적인 미국의 샤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청춘은 호기심을 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제가 추천할 분이 있어요. 연대 간호대를 나온 그 고순자 선배는 82세야. 82세면 보통 요양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잖아요. 현역 간호사예요. 82세. 저를 8년 전에 만나가지고 웃음치료를 배워가지고 집은 일산의 화정이고 동두천의 요양병원을 출퇴근하는데 2시간 반. 출근하는데 2시간 반, 퇴근하는데 2시간 반. 어느 정도 호기심이 많냐면 출근한 2시간 반 동안 취미 생활을 해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할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죠. 유머를 저한테. 그리고 퇴근하면서 또 역시 취미 생활하고. 그리고 한 달에 보름 출근하고 보름은 쉬잖아. 야간 당직 간호사니까. 그 쉬는 시간을 뭐 할까? 노래 교실 나가, 라인 댄스 다녀, 또 뭐 취미 교실 나가, 인문학 탐방 다녀, 동창회 나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월급 한 200 정도를 받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고령연금을 받잖아요. 2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 자기 나름 사회에다 환원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2만 원, 뭐 교회에 얼마, 주변에 이런 사람에서 자기가 받은 거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쉬는 날은 또 웃음치료 봉사활동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봄에는 실상은 연극 무대 설봉까지 했어요. 연극 무대. 그냥 해 뜨면 나오고 해 지면 들어가고 한 달에 보름 동안 출근해서 돈을 벌고 근데 한 달에 출근해서 한 200만 원을 한 달에 다 쓰는 거야. 부족할 만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후배들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을 정말 누리는 것 같아.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하게 되면 몸이 불편한 치매가 오게 애들 벽 칠하잖아. 근데 이 선배는 우리 고순자 선배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아닌 말로 기진맥진해서 2, 3일 앓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배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0에 동성로 마로니에서 연극 무대에 설 뻔했다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와해가 돼가지고 못했어요. 하면 할 뻔했다니까요. 또 작년에는 연명 상담사라고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더라니까. 또 재작년에 심지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그래서 내가 아니 고 선배님 80세 무슨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명지대학교 미래 그 대학에 가가지고 노인체육지도사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웃음치료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걸 하시라. 그래서 그걸 또 1년 동안 또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푸하니 근데 이분입니다. 사진이 보여줄까요? 보이나요? 네. 보여줄까요? 네. 네.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늘 가방에다가 도구를 가지고 다녀.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가 보면 이런 도구도 이런 것도 사고 그러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사는데 하나만 사지를 않아. 여러 개를 사요.
여러 개 거긴 또 남대문 도매 이제 도매 시장이니까 사가지고 남기고 하는 게 아니라 사온 가게에 그냥 또 줘. 내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연대 간호대 그 동창해가지고 항공사에서 나오는 2박 3일, 3박 4일인가 홍콩 무료 티켓을 또 행운을 또 받더라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복도 나오는 거예요. 복도. 네. 그 호기심이 많고 건강하고 하려고 그러면 청춘을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은 버려라. 욕심을 내라. 욕심. 자,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다 서울구치소에 가 있어요. 네, 다 가 있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욕심엔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그 베일런트 박사가 조사한 거를 보면 한 8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2학년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한 80년간 추적을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보니까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관계성.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관계성이 좋을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소통을 잘하려면 대화를 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소통. 그렇죠. 소통을 잘하려고 그러면 1대2대 3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1대2대 3. 그게 뭘까? 한 번 말하고 2번 대답하고 3번 끄덕여 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청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리액션. 아까 가르쳐줬는데 하시는구나. 리액션. 네,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저는 웃음의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자기 말에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자기 말에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해. 자, 그러면 어떻게 웃는 걸 좋아할까? 전원주 씨처럼 하하하 이렇게 웃어주는 걸 좋아할까? 여성스럽게 웃는 걸 좋아할까? 예. 대개 남자들은 자기 말에 웃어주는데 입을 가리고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성의 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존중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얘기 한번 웃어볼래요? 할 때 입을 가리는 거지. 그렇죠. 입을 가리고 웃으면 그러고 상대를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존중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활의 팁을 알려줄게. 혹시 집에서 청소기를 누가 돌리시나요? 남편. 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시간 때문에 급하니까 내가 설거지 당신 청소기 돌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청소기 돌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남편이 청소기 돌리면 이 남편한테 앞으로 청소기를 맡기고 싶으면 한마디만 해주면 돼. 옆에 가까이 가서 이 얘기만 해주면 와 남자라서 그런가? 이 얘기만. 그러면 그 남편은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거에 관계없이 진가를 발휘했잖아. 즉 여자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지. 남자는 부인한테 칭찬받는 거를 원해.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 아버지 세대부터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에 갈급해. 더군다나 부인이 옆에서 남편을 띄워주면 죽을 뚱살뚱 한다니까. 청소기 돌리게 돼 있어. 죽을 때까지도 몰라. 자기가 그때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지금 12월이니까 다음 달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벽에 세달력을 달기도 하고 때로 못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못을 벽을 딱 박으려고 딱 하게 되게 되면 옆에 가서 이 얘기만 해주면 돼. 와 남자라서 그런가? 해봐. 그러면 그 남편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여자의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3,000kg 된 돌고래를 춤을 추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싸움을 어떻게 보면 여자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약간만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남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호기심이 청춘인데 조금 내용이 다른데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남편한테 뭐를 원할까요? 들어주는 걸 원합니다. 들어주는 거.
혹시 가수 부활이라고 아시나요?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머리 선글라스 끼고 머리 댕기머리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삐쩍 마른 사람인데 그분이 이 작곡 쪽에 아주 대가인가 봐요. 그런 쪽에는. 근데 그분이 그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인하고 대화를 하면 잘 들어준다는 거지. 통상적으로 여자는 하루에 한 3,000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남자는 한 1,000단어 쓴다는 거지. 남자는 밖에서 다 쓰고 나오고 여자는 밖에서 쓰고 나오고 안에서 1,000단어를 남편한테 써야 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태원 씨는 그렇게 한대요. 부인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네. 이거예요. 해볼까요? 지금 뭐야? 한번 대답 들어주고 두 번째 물어봐줘야 돼. 그래야 건성으로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부인이 듣는 거지.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세 번째는 수긍하는 거지. 하면 부인은 들어준 것만 해도 해결을 원하는 여자들은 남편한테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행복을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노력 없이 공짜 없이는 안 됩니다. 공짜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청춘을 누리려면 잘 웃어야 될까 안 웃어야 될까? 이왕 사는 거 밝고 젊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는 얼굴에 네. 자, 그리고 웃으면 뭐야? 일소일소? 그래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져.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져. 네, 얘기했듯이 잘 웃어야 되는데 웃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기했지만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묻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잘 못 웃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살까? 한 8년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몇 년? 8년이요. 보통 15초로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나와 있어요. 15초 웃으면 이틀 더 사. 15초 웃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15초는요. 우리가 울음은 들숨입니다. 이거 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웃음은 날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책자나 신문이나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복식호흡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하고 복식호흡 네이버에 검색하면 복잡하게 나와. 그런데 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되고 복식호흡이 돼요. 즉 하하하 할 때 이 배꼽이 등팔에 붙는 자기 배꼽을 한번 눌러가지고 하하하 눌러주면서 한번 뱉어보는 거죠. 시작. 한 번 더. 이러면 15초예요. 네 번을 내치는 거야. 네 번을.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되고 복식 호흡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년을 더 살려는데 골골 8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8년 더 살고 그리고 웃으면 여자한테 좋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피부가 고와져. 그리고 목소리가 이뻐져. 자, 그럼 남자는 두 가지 세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세질까? 웃으면 정력이 세죠. 정력이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세질까? 힘이 세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공이 잘 웃어버리면 문제가 다 좋은 거지. 그러면 희희낙낙이 되는 거죠. 희희낙낙이.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관상도 얘기할 수 있는데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웃는 얼굴이. 웃지 않으면 복은 안 들어와. 그래서 웃어 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더라도 웃음의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한 95% 있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100%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유명한 월리엄 제임스 박사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더라.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어버리면 행복해지더라. 그리고 먼저 질러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 근심, 걱정, 우울, 초조, 분노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후하 시작. 한 번 더. 마무리. 이렇게 네 번을 내지르면 15초야. 그래서 얘기는 15초로 웃으면 이틀 더 산다는 거예요. 15초로 웃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1시간 정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30번, 40번, 50번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번이면 어떻게 돼? 한 100일 정도를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공짜는 없어요. 다 열심히 뿌린 만큼 걷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청춘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데 그분이 안 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웃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자, 그럼 못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화가 있거나 그럼 울화가 있거나 그럼 못 웃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웃음의 효과는 울음의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울음 치료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울음 치료. 2박 3일 120만 원짜리. 소개해 줄까요? 거기 가면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치유가 일어나죠. 그게 울음 치료예요. 내 가슴속에 이제 화나 울화가 있는 거를 울어버림으로. 그러니까 우는 것도요. 울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 울다가 웃다가 그거 안 돼. 울 때는 그럼 어디에 털나. 그러니까 그때 확실하게 세게 울어줘야 돼. 진도를 쭉 뽑아가지고 진도가 울다가 졸다가 그러면 안 돼. 그냥 쭉 울어가지고 그 한 테마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는 울어라 하는 그 루이가스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번개팅을 하는 거지. 몇 날 며칠 어디에로 와라.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울음 치료, 예를 들면 집에서 만약에 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신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 그러니까 울음 치료, 울기 위해서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도 카텐도 다 치고 해야 되겠지만 틀어놓고 내 아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4급인데 그분은 남편으로 해서 어려움이 겪었어요. 그래서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기어다니면서 운다는 거야.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희열 같은 걸 느낀다는 거지. 막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울어버렸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음의 효과는 웃음의 효과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특히 단체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음 치료를 해서 하는 거지. 울음 치료에 조금 하나 더 팁을 가르쳐 드리면 우선 방에 싱크대 물을 틀어놓고 방에 불을 끄고 자기하고 맞는 노래가 있어요. 자기 노래. 예를 들면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거 있죠.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편의 혼을 부르는 거야. 초대하는 거지. 초혼. 그런 노래를 들으면 자기하고 맞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생이 좀 너무 어려웠다. 그럼 이미자의 여자의 일색. 그리고 뭐 조용필의 허공. 그리고 윤양기의 내가 왜 이런 거 있어요. 노래 가사가 자기하고 맞는 게 있어. 그럼 그걸 틀어놓고 그냥 우는 거야. 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묻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행복한 나라. 실상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IMF도 그렇고 UN도 그렇고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아예 찍혀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지를 않아. 우리는 못 산다, 뭐 집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행복한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부탄이라는 나라는 조사하는 방법, OECD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하면 행복한 나라를 보면 부탄이 1위예요. 거기 개발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못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최고예요. 왜 그럴까?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뭐. 예. 욕심을 내려놓고 잘 웃는 거지. 그리고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는 핀란드가 정도 될까? 못 사는 나라가 외래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 막 힘들었을 때 그때가 행복할 수도 있어. 그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을 어떻게 누릴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저는 여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실상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예. 예. 어머니도 여자, 이모, 고모, 할머니도 외할머니 다 여자거든요. 아내도 여자지, 큰애도 여자이지, 둘째도 여자지, 셋째도 여자지, 넷째도. 여자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자, 이 대목에서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남자인가요? 네. 그럼 큰애는? 아들. 둘째는? 아들 둘이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세 남자하고 사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 또 해도 되죠. 저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키가 몇으로 보여요? 네? 자, 몇으로 보입니까? 제 키가? 네? 저는 187에서요. 조금 빠져. 187에서 조금 빠져. 왜 표정들이 왜 그래요?
180kg 조금 빠진다니까. 조금 빠져요. 조금의 기준이 중요하지만. 네. 네. 저는 아내가 167이에요. 큰애가 169야. 딸인데, 둘째가 174, 셋째가 176이에요. 정략 결혼해서 저는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 자, 호기심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3단계로 보면 1막, 2막, 3막을 보면 1막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배우는 시기. 그리고 30부터 60까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던 60까지는 버는 시기. 그리고 60 이후는 90까지, 100살까지는 인생 3막인데 인생 3막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초년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 쫙 하다 50 중반에 영어의 모험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대한민국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저기 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행복은 호기심이 많고 청춘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 어떨까? 60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60 이후가. 저는 그래서 60이 넘으면서 제가 시니어 모델도 하잖아요. 시니어 모델. 시니어 모델도 해요. 왜냐하면 60이 넘으면 우리 동창들 보면요. 50대부터 60, 70으로 보이는 친구도 있어.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막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땀 흘리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니어 모델 하게 된 동기도 그거예요. 걷는데 팔자로 걷는 거 어느 날. 그리고 허리도 좀 굽어.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교정을 시작을 한 거죠. 자세 교정. 내가 시니어 모델 그거보다도 자세 교정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했더니 숨었던 키가 1.5cm가 더 커지는 거예요. 숨었던 키가. 그리고 걸음걸이도 일자로 걷지. 보통 여자들은 일자로 걷고 남자는 11자로 걸어요. 근데 8자로 걸으면 폼이 안 나. 그리고 좀 없어 보이잖아. 좀 빈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탈 때도 지하철 걸어갈 때도 좀 신경 쓰죠. 이렇게. 네, 씩씩하게. 근데 남자도 워킹할 때 일자로 걸어줘야 무대에서 런웨이 할 때 11자로 걷거든요. 공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추천을 하는데 어떤 호기심일까? 저는 동창회, 제가 용산중학교를 나왔는데 동창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땡치는 모임을 하지 말자. 처음에 동창회 애들은 아니말로 30년, 40년 이렇게 만에 만나니까 호기심으로 만나는데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또 뭐 노래방 정도 가거나 또 잘못하면 싸우잖아. 별의별에서 싸우잖아.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술을 마시면 싸워. 여자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어. 그냥 웃어. 끝날 때까지 웃어. 그러면 헤어지면서 그래. 중요한 얘기 못했다고 그래. 집에 가서 전화한다고 그래. 또 내가 많이 봤어요. 또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하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전화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하지. 근데 남자들은 보세요. 지하철을 이렇게 타게 되면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저녁 밤 한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경로석에 앉아 싸우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이야. 그 연세가 드시게 되면 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끼 저 시끼 하면서 나이 한두 살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게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 동창들한테 우리 먹고 마시는 모임은 밖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창회만큼은 차별화하자. 차별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성공한 친구도 있고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으면 마음적으로 성공한 행복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친구들 만나서 매번은 아니겠지만 1년에 우리가 한 4번 모인다 그러면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토론의 시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토크쇼처럼 한번 진행을 하자. 제가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동창회 단톡방에 우리 용산중학교 졸업 동기들이 한 700명 되는데 단톡방에는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는 조금 의미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동창회는 그 어떤 아니말로 불알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추억 남녀 이렇게 공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임이 아주 지속력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골에는 많아. 그 10월 3일 개천절 이럴 때 보면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그냥 동네에 지금은 차가 많지만 그 당시에 차들이란 차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운동장을 메워가지고 그 가을 운동회나 동창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학교는
700명인데 막 전국으로 흩어졌을 테니까 나 40명 모였는데 왜 그 남미에 가 있나 5, 6명 있고 한 35명이 되는데 우연치 않게 한 30명이 다 모였어요. 제가 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기 하나가 해군사관학교 교장하고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의 3스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한반도가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친구가 그 해군 작전사령관이니까 뭐 얘기 중에 야, 기시가 네가 한번 이번에 우리 동창회 와가지고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줄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참석할게. 딱 댓글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현대 아산병원에 있는 상무 관리상무 있는 경영실장인 상무가 참석하겠다. 또 그 법무법인 세종에 있는 김두식 변호사 참석하겠다. 그 쭉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동창회를 할 때 그 친구가 한반도 군사 전략에 쫙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하니까 제가 외부에서 몇 사람의 강사를 해서 오카리나 강사들 부르고 몇 명 불러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가고 그리고 2차 술 마실 친구는 마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호기심을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만드니까 가능한 거가 아닌가. 그게 청춘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동창회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기회가 있거나 뭐 향후회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그런 거 추천을 해요. 먹고 마시는 건 하고 이런 특별한 모임에는 회원 중에 얘기거리가 있거나 재밌는 얘기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얘기 좀 하게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만약에 당구 치겠다 그러면 미리 와서 당구 쳐라. 그리고 술 마실 친구들은 그 타임 끝난 다음에 해라. 술 안 마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럼 늦은 시간에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늦은 시간 귀가하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춘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호기심이 맞아요. 호기심. 그러니까 혹시 나이가 한 70, 80 되신 분들은 만약에 점심 한 2시 정도다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겠어요? 나와 있겠어요? 10중 8구 집에 있다 그러면 서 있겠어요? 앉아 있겠어요? 누워 있겠어요? 누워 있어. 그럼 70, 80에 누워 있으면 누가 찾아와? 병마만 찾아와, 병마만. 그럼 누워 있으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게 돼 있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즉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뜨면 나왔다가 해지면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호기심이 청춘을 누리는데 긍정적인 걸 어떻게 누려야 될까? 이거죠. 긍정적인 거는 어떠한 사안이 있더라도 그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유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해가 없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 네. 여름철에 장마철에 특히 주부들은 잘 알 텐데 하늘에 해가 없으면 못 말리는 세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늘에 달이 없으면 날 샌 겁니다. 네, 네. 자, 직업별로 사람들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변호사는 법 없이 살겠다는 사람 싫어해. 네. 자, 그러면 한의사는 어떤 부류를 싫어할까? 한의사는 바비보약이라는 사람을 싫어해. 네. 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는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발자라는 사람을 싫어해. 네? 상발자라는 싫어해. 자,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성함이? 김세영. 자, 성형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그렇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실제 예를. 성형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김세영 씨 같은 사람을 싫어해. 왜?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조금 달리 해가지고 치과 의사는 어떤 세상을 싫어할까? 세상. 치과 의사는 어떤 세상을 싫어할까? 이 편한 세상을 싫어합니다. 자, 유머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생각지 않는 대답이 유머야. 근데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하면서 웃음이 터져지는 거죠. 그거예요. 자,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까란수입니다. 그냥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한 여대생이
여대생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골목은 내가 쓸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새벽 일찌감치 탁 나간 거야. 웬걸? 딱 나갔더니 누가 다 쓸어버린 거야. 이 학생은, 여대생은 빗자루를 들고 있는데,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가 될까? 6자. 6자로. 네, 쓸데없는 여자입니다. 자, 요새는 이제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 층간 소음을 해서 살인도 나고 그래.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 길에다가 지나가다 살짝만 스치면 싸워. 그 사람들이 분노 직전에 마음가짐이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스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싸우려고 덤빈다니까. 자,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원을 제기를 할까 안 할까? 눈치를 줄까 안 할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 자매가 모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를 했어. 그럼 이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그래? 네자로. 산에서 야호한 여자를 네자로 뭐라고 그래? 야한 여자라고 그래. 유머는요. 유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유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머의 기본은 메모해서 외우는 거야. 제가 하는 유머가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실상은. 타고난 유머도 있지만 외워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유머하는 사람들은, 조크하는 사람들은 적자 생존이라고 그럽니다. 수첩에다가 써서 외워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엔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리 답을 얘기해버려. 얘기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지가 먼저 막 웃어가면서 그러고 막 해.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세련되게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짜는 없어요. 자기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명석한 두뇌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지. 명석한 두뇌보단 흐릿한 잉크 글씨가 써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시니어 TV니까 시니어 TV에 맞는 유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네마다 김밥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김밥 천국이 있어요. 김밥 천국 회장배 가을 운동회가 있는 날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김밥이 이렇게 보니까 딴 데 뭐 유부초밥 이런 것들은 가락국수 뭐 이런 거는 소세지 이런 건 지가 혼자 뛰는데 김밥은 두리뭉실 말렸잖아요. 그러고 뛰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야, 우리 찢어지자. 그래서 단무지 따로 뛰고 깨 따로 뛰고 밥 따로 뛰고 김 따로 뛰고 다 이렇게 뛰기 했는데 결승골에 보니까 제일 먼저 딱 온 거야. 그래 회심의 미소를 이렇게 보는데 김이 뒤에서 천천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야 임마 너 뭐야? 나 양반김이요. 자, 김 얘기가 나왔는데 김은 바다의 인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김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어디? 영광. 또 뭐 대천, 뭐 광천, 뭐 김해, 뭐 그래.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얘야, 전국에서 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솥이라고. 끓는 가마솥이.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횡단보도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게 되게 되면 뭐 노랑머리도 있고 뭐 보라색 머리, 초록색 머리, 흰 머리 많아. 컬러풀해. 근데 김밥 천국 아까 얘기 아직 안 끝난 거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김이 하얀 김이 있는 거야. 하얀 김이. 그래서 그랬지. 야, 너 왜 김이 하얘?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앙드레 김이에요. 좀 수준 있죠. 여기가 시니어 TV이기 때문에 수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야한 유머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앙드레 김으로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 띄워보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남. 앙드레 김봉남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그게 뭐 상당히 희자화됐는데 앙드레 김은 저 일산옆에 고양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배우도 했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의 패션 쪽에는 뭐 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교 청년 또 주부들 할아버지 할머니 유머가 다 다릅니다. 대상자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유머를 한다 그러면 시니어들이 어떻게 유머를 할까?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유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 유머입니다. 숫자. 그리고 또 청소년들 또 유치원 애들 이런 아이들 또 달라요. 자, 8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4면 안 물어보죠? 예. 8을 반으로 나누면 한 팔이야. 8을 반으로 나누면 또 반팔이야. 8을 반으로 나누면 장애인이야. 8을 반으로 나누면 0이 2개야. 8을 반으로 나누면 3이 2개가 나오죠.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2는 뭘까? 2 플러스 2는 덧니예요. 자, 그럼 2 빼기 2는? 이야,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야? 틀리. 오, 그래, 틀리야. 자, 그러면 우리 때는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물을 워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워러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고호, 바하 그랬어. 근데 요새는 고흐, 바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뭐 두음 법칙이 뭐 무슨 법칙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영어 수준을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셀프예요. 물은 셀프예요. 자, 그럼 군 만두는 뭘까? 서비스. 야, 이제 유머를 접속을 접신을 하시네. 자, 우리 세종대왕인 나훈아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가왕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아주 얼마 전에 테스형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훈아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나 임금님 중에서 자기를 생각했지 백성을 생각한 사람은 없대. 근데 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죠. 세종대왕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종대왕님은 500년 전에 종이 아이를 낳으면 산후 휴가를 줬어요. 500년 전에. 2달인가 석 달 휴가를 줬어. 그리고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18년인가 됐었을 땐 또 한 번에 또 줘. 종의 남편도 휴가를 줬어요. 산후 휴가를. 500년 전에. 그러니까 복지국가인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서 500년 전에 그랬을까 확인해 봐야겠지만 세종대왕이 그렇게 하신 거야. 자, 근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문자를 세계화 해버렸어. 500년 전에 훈민정음을 만들어간 한글을. 자, 가나다라가 몇 자예요? 14자야. 알파벳은 몇 자야? 26자, 알파벳 3자야. 야, 이게 유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유머를 맞출 땐 이런 유머하면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들어. 그러면서 안 웃는 척하면서 속으로 웃어.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인 거죠. 저는 닭띠입니다. 저는 닭띠예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했는데 전 닭띠예요. 방송에 출연한 동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1980년생이에요. 40. 네, 전지현, 강동원, 허경환, 거미. 네, 방송 동기야, 닭띠. 자, 아재 개그가 없어요. 자, 닭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닭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두 자로 닭광이라고 그래요. 닭광이. 자, 그러면 닭이 빨리 달리는 닭을 뭐라고 그럴까? 후다닥이야. 중국 사기에 나오는 빨리 달리는 닭이 있어요. 뭘까? 어린 닭을 영계라고 그래. 그죠? 영계라고 그래. 제 예를 들은 거예요. 빨리 달리는 닭을 뭐라고 그래? 36개야. 보셨죠? 유머는 뭘까? 전혀 생각지 않는 답인데 듣고 나면 공감대 형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유머예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반전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좀 더러운 닭은 뭘까? 더러운 닭은 발바닥입니다. 자, 목숨 다한 닭은 꼴가닥이지. 꼴가닥이지. 자, 그러니까 이 닭이든 뭐든 이제 이런 게 다 유머를 접속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머를 외워서 하는 거예요. 뭐해서 한다고요? 외워서. 외워서 하면 내 거가 되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팁으로 제가 그 성향을 제가 분석해 드릴 수가 있어요. 성향. 커피를 마실 때 요새는 이제 뭐 내린 커피, 테이크업 하는 커피도 많은데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은 커피 향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설탕 하나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설탕 하나 넣는 사람은 아싸한 사람이야. 아싸한 자야. 아싸래. 그래서 관계성이 기면 기, 아니면 아닌 사람은 설탕 하나만 넣어. 자, 그러면 설탕 2개 넣는 사람은? 설탕 2개 넣는 사람은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거야. 소통하는 관계성.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럼 관계성 좋은 사람은 커피 믹스를 먹잖아요. 설탕 2개 들어간 거. 자, 그럼 설탕 3개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개 넣는 사람은 개뿔도 없어. 설탕 맛에 먹는 거야. 자, 이제 이제 붕어빵, 오뎅 뭐 이제 이런 거 생각이 나잖아요. 어묵 생각나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붕어빵을 좀 사서 먹어요. 추억이 이제 우리나라 시니어가 이제 추억을 밟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붕어빵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성향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붕어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가운데를 뚝 잘라서 배때기를 딱 잘라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 예? 잘라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머리 쪽을 잘라 먹는 사람이 있거나 꼬리 쪽을 잘라 먹거나 양쪽에 우아래 지느러미 잘라 먹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배를 딱 갈라서 먹는 사람, 배를 딱 갈라가지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화끈한 사람이야. 딱 가운데를 딱 잘라서 가부를 확인을 하니까. 자, 근데 꼬리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꼬리를 먹는 사람 사교성 있는 사람이야. 뭐 꼬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자, 머리를 먹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배를 딱 잘라서 안꼬를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 팥을 먹는 어떤 사람일까? 아, 그 사람은 변태야.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